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이 막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림픽 수혜주 정리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수혜주를 찾기 위해서는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중계권 구조의 대전환입니다. 그동안 올림픽 중계는 지상파 3사가 순번제로 나눠받는 방식이었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합니다. JTBC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올림픽 단독 중계권을 확보하면서 광고와 시청률, 그리고 콘텐츠 유통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단독 중계는 막대한 광고 수익을 독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높은 중계권료 부담이라는 리스크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 OTT 플랫폼의 유입 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강점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올림픽 수혜주, 바로 컨텐트리 중앙입니다. JTBC를 보유한 지주사로 알고 계시죠? 올림픽 성과가 실적과 주가에 연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살펴보시면요. 2020년 도쿄올림픽 당시 중계권을 보유했던 SBS의 주가가 개막 이후 대회 기간 동안 무려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올림픽 기간 광고 수입 증가에 대한 기대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주가에 반영됐던 건데요. 이런 경험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중계권을 가진 기업을 중심으로 비슷한 시선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컨텐트리 중앙은 현재 단기적인 재무 부담이라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올림픽은 콘텐츠 제작과 유통 구조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이벤트라는 점에서 시청률과 광고 성과를 중심으로 한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밀라노 올림픽 관련주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올림픽은 세계인의 스포츠 대회이기도 하지만 글로벌 IT 기업들에게는 자사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뽐내는 가장 큰 정시장이기도 한데요. 1988년 올림픽 이후 30년 넘게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도 최상위 후원자인 탑 자격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 유일한 IOC 최상위 후원사인데요. 이재용 회장도 지난 2024년 파리올림픽 이후에 2년 만에 밀라노 올림픽 현장을 다시 한번 찾아서 올림픽 무대를 민간 외교를 펼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TV와 가전, 이후에는 스마트폰과 모바일 기술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반도체와 미래산업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는데요.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밀라노 올림픽 개막식 현장을 찾았고 일정 중에는 이탈리아 정재계 인사들과의 만남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파리올림픽 당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글로벌 기업인들과 교류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올림픽을 계기로 유럽 내 사업 협력 가능성을 점검하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탈리아가 최근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국가라는 점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인텔이 이탈리아에 대규모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삼성 역시 시스템 반도체를 포함한 유럽 협력 구도를 살펴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 한편 삼성전자는 현장에서 브랜드 홍보에 힘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밀라노 시내에 마련된 삼성하우스를 중심으로 주요 인사와 파트너 초청 행사가 열렸고 개막식 장면은 갤럭시 S25 울트라로 촬영돼 전 세계에 중계됐습니다. 이러한 행보에서 삼성전자가 브랜드 노출을 넘어서 기술력을 자연스럽게 각인시키려는 의지가 확인되는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삼성전자는 최근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에 들어간다는 소식 속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가 HBM4를 앞세워서 20만 전자를 달성할 수 있을지 집중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해에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해서 구매 주문을 받았고 또 베라루빈의 출시 계획을 고려했을 때 이르면 설 연휴 이후에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도 올해 HBM 판매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HBM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해 평택 캠퍼스 4공장에 신규 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증권가의 기대감처럼 HBM의 기술력을 안고 24만 원 아니면 그 이상까지 오를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은 중계권을 누가 가져갔는지, 올림픽을 활용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에 따라 기업들의 주가도 메달처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올림픽이 시장에서 어떤 숫자로 남게 될지 지켜보시면서 저는 내일 또 흥미로운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오늘의 트렌드는 바로 주황색 아이폰입니다. 요즘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아이폰이 뭔지 아시나요? 의외로 최첨단 기능을 가진 아이폰이 아니라 바로 주황색 아이폰입니다.
중국어에서 오렌지를 뜻하는 한자 든, 그리고 성공을 뜻하는 성, 이 두 글자 모두 발음이 청으로 같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오렌지를 들면 성공을 부른다, 오렌지를 가지면 일이 잘 풀린다, 이런 인식이 자연스럽게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 상징이 스마트폰으로 옮겨왔습니다. 애플이 새롭게 내놓은 아이폰 17 프로 시리즈의 코스믹 오렌지 색상이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성공의 아이폰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색 어딘가 익숙하시죠?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시그니처 컬러와 닮았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중국에선 아예 이 모델을 코스믹 오렌지가 아니라 에르메스 오렌지 아이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모든 소망이 오렌지, 그러니까 성공이 되길, 이런 문구와 함께 아이폰 인증 영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요. 오렌지색 아이폰을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공과 부를 드러내는 상징처럼 소비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반등의 중심에 인공지능도 혁신적인 신기능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중국 시장에서 화웨이에 밀려 고전하던 애플이 색 하나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건데요. 실제로 애플은 지난해 4분기 중국에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중국 매출만 전년보다 38% 늘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아이폰 수요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다른 브랜드에서 넘어온 신규 고객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기술보다 상징, 성능보단 이미지가 소비를 움직인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정책 환경도 맞물렸습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차원에서 6,000위안 이하 스마트폰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기본형 아이폰은 가격 부담까지 낮아졌는데요. 프리미엄 이미지는 유지하면서 구매 문턱은 낮아진 구조입니다. 물론 리스크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미중 갈등, 중국 내 공공부문 아이폰 사용 제한, 인공지능 기능 승인 여부 같은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그럼에도 소비자 반응만 놓고 보면 기술 경쟁보단 디자인과 상징성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는 신호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아이폰 관련주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먼저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OLED 생산 능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 공장을 중심으로 방막 트랜지스터, 즉 백플레인 설비를 보강해서 생산 역량을 키우는 방향인데요. 이는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물량 확대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이미 삼성 디스플레이는 애플 폴더블 전용 라인을 구축해둔 상태인데 올해 가을 출시가 예상되는 아이폰 폴드에 들어갈 7인치 폴더블 OLED를 연간 약 1,50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고요. 업계에서는 상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폴더블 OLED를 단독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애플의 신제품 전략이 곧 실적 가시성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관련주는요, 바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역시 아이폰 17 출시 효과를 고스란히 누리고 있는데요. 중소형 OLED를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한 이후 애플향 패널 공급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면서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LG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7 일반 모델과 프로 맥스, 아이폰 에어 등의 OLED 패널을 공급 중인데요. LCD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애플을 핵심 고객사를 둔 포트폴리오가 자리를 잡자 적자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여기에 애플워치 OLED 패널, 그리고 향후에는 아이폰 18 시리즈 공급 얘기까지 거론되면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최첨단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그럼에도 디자인을 가장 많이 본다는 게 이번 주황색 아이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저도 핸드폰을 바꿀 때 색깔을 제일 우선시 보는 것 같은데요. 다음 아이폰 시리즈에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인 아이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또 재밌는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로또 1등에 당첨되는 상상 해보셨나요? 저는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또 좋은 꿈을 꿔서 로또를 이렇게 실제로 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트렌드는 로또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휴대폰으로도 로또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로또가 처음 도입된 지 이제 오랜만에 모바일 구매가 허용되면서 편의성은 커졌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로또는 복권 판매점을 직접 찾거나 PC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었잖아요.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예치금을 충전하기만 하면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언제든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면 개방은 아닙니다. 시범 운영 기간인 올해 상반기에는 평일에만 구매할 수 있고요. 1인당 한 회차 최대 5,000원, 그러니까 한 장만 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체 판매 비중도 전년도 로또 판매액의 5%까지만 허용돼서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추가 판매는 중단됩니다. 이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은 오프라인 복권 판매점입니다. 퇴근길에 혹은 술 한잔 뒤에 재미로 들르던 손님들이 모바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출 감소를 걱정하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현금 결제가 필요 없다는 점이 모바일 구매를 더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면 시대 흐름에 맞는 변화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일상 그 자체가 된 상황에서 현장 구매나 PC 구매만 고집하는 규제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로또 시장 자체는 꾸준히 커져왔습니다. 연간 로또 판매액은 20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고요. 구매의 상당 부분이 토요일 추첨일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번 시범 운영에서는 토요일 모바일 구매가 제외된 만큼 단기적인 매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또 다른 변화도 예상됩니다. 당첨자가 자주 나오는 이른바 명당은 여전히 발길이 이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판매전은 모바일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판매전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정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하반기부터 제도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오죠. 과연 로또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요? 저도 관련 종목을 살펴보니까 의외의 기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제주반도체인데요. 제주반도체는 현재 로또 운영사인 동행복권 컨소시엄의 주관사로 지분 49.4%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로또 사업 구조의 한가운데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점이 중요한 이유는 로또 판매액 자체가 이미 연간 수조 원 규모로 안정화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경기 흐름과 크게 상관없이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는 구조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수치를 보면 동행복권은 비상장사로 장부가액이 약 200억 원 수준이고 자산은 1,800억 원대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회사 규모가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매년 당기순이익을 30억 원 안팎으로 꾸준히 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비용을 다 제외하고도 매년 이익이 남는 구조라는 뜻인데요. 복권 사업은 경기 변동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또 현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특징이 있어서 회사 덩치보단 현금 창출력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반도체의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최근 6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200% 이상 상승하며 시장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복권 사업에 따른 안정성뿐 아니라 반도체 업황 기대가 함께 반영된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지역 경제 지표도 눈에 띕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중에 반도체가 전체의 62%를 차지하며 전년보다 갑절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이슈 속에 제주도에 본사를 둔 제주반도체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로또 수혜주 제주 반도체까지 살펴봤습니다. 혹시 로또 당첨 시 행동 요령 알고 계신가요? 우선 당첨이 되면 분실과 도난 방지를 위해서 복권 뒤에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를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종이를 들고 농협은행 본점에 가셔야 하는데요. 만일을 대비해서 택시를 타실 경우 본점과 거리가 먼 곳에서 내리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로또가 당첨되지 않는 이상 내일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오늘 트렌드의 말하기에 앞서서 코스피 지수가 5,500선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주요 지수 안 보고 갈 수 없겠는데요. 코스피 지수 현 시각 2.76% 오르며 5,502선에 안착해 있는 모습입니다. 무려 147포인트 올라선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지나가며 1,116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좋은 흐름을 보였다 보니 그 훈기를 이어받으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어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함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7만 8천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17만 원 선 돌파한 데 이어서 오늘 무려 6.26% 장대 양봉을 세우고 있는 삼성전자고요. 이어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3.6%가량 상승하며 89만 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KB증권에서 삼성전자에 대해 목표가 24만 원 리포트 나왔는데요. 이제 정말 코스피가 5,500을 넘어서 6,000까지 가면서 삼성전자가 24만 원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이제 트렌드에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트렌드는 바로 의료 AI인데요.
예전에 여러분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이런 질문을 들으면 아직 먼 미래 얘기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생각보다 그 미래가 꽤 가까이 와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최근 하나의 사례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대웅제약이 공급하는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싱크가 실제로 병원 현장에서 환자의 심정지 위기를 사전에 포착해 생명을 살렸습니다. 광주 한국병원 일반병동에 입원해 있던 80대 고령 환자에게서 심박수가 분당 190회를 넘는 이상 신호가 감지됐고 싱크의 실시간 알람을 확인한 의료진이 즉시 병실로 출동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의미 있는 이유는요, 이곳이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동이었다는 점입니다.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기 어려운 공간에서도 웨어러블 기기와 인공지능이 심전도와 호흡, 심박 변화를 실시간으로 읽어내면서 의료진보다 먼저 위험 신호를 잡아낸 건데요. 급성 심정지는 골든타임이 4분에 불과하고 119 이송 환자의 생존율이 10% 채 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런 조기 감지 기술은 의료 현장에서 사실상 새로운 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 AI가 실제 인간보다 정확도는 더 높을까요? 최근 연세대학교 용인 세브란스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실제 임상 증례를 기반으로 AI의 판단 정확도가 의료진과 비교한 결과 AI 모델이 오히려 더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부터 2024년까지 공개된 1,400건이 넘는 실제 임상 사례, 그리고 CT, MRI, 엑스레이, 심전도 같은 의료 영상까지 포함한 복잡한 진단 환경에서 의료진 평균 정확도가 85% 수준이었던 반면 최신 AI 모델은 90%를 훌쩍 넘는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진단, 검사 계획, 치료 방향 설정 같은 핵심 영역 전반에서 안정적인 판단을 유지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물론 이 연구 역시 AI가 의료진을 대신한다기보단 복잡한 판단을 보조하고 의료의 안정성을 높이는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입니다. 해외와 비교했을 때 국내 의료 AI의 확산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딘 편인데요. 최근 일본은 법무와 의료 분야에서 AI 활용을 본격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변호사법과 의사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직역 갈등과 규제 논쟁이 반복되고 있는데 원격 의료 AI의 플랫폼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과연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모습도 이어지고 있죠. 이 격차는 결국 산업 경쟁의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의료 AI 관련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영상 진단 쪽에서 대표적인 루닛입니다. 폐암과 유방암 영상 판독 AI를 글로벌 병원과 또 제약사에 공급하면서 의료 AI 상용화의 가장 앞단에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 루닛이 국내 원격 영상 판독 센터들과 AI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외주 판독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동안 상급 종합병원 중심이었던 사업이 이제 원격 판독 영역까지 확장된 건데요. 특히 원격 판독은 의사 인력 부족으로 수요가 늘고 있지만 판독 품질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AI가 그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관련주는 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의 주인공 바로 시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입원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싱크와 웨어러블 심전도 솔루션 모비케어를 앞세워서 지난해 매출 482억 원, 영업이익 163억 원을 기록하며 루닛과 뷰노를 제치고 첫 연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5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이 수익성을 바탕으로 해외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도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며 최근 1년 사이 주가가 10배 이상 상승하며 이른바 텐베거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의료 AI는 인간을 대체한다기보단 인간의 정확도를 높이고 오차 범위를 줄여줄 수 있는 든든한 도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SF 영화처럼 언젠간 로봇이 진료를 보고 또 수술을 하는 날이 올까 기대도 되면서 두렵기도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미래를 기대해보면서 저는 내일 또 재밌는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내일부터 기다리던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정말 행복한데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재미있는 조합이 나왔습니다. 설 연휴와 발렌타인데이가 겹치면서 이른바 설렌타인 시즌이 만들어진 건데요. 명절 소비와 기념일 소비가 동시에 움직이는 시점인 만큼 유통업계도 식품업계도 예년보다 더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보통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초콜릿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초콜릿과 디저트, 음료 중심으로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올해는 초콜릿을 둘러싼 환경이 조금 복잡합니다. 국제시장에서는 코코아 가격이 최근 1년 사이 크게 내려왔고요. 주요 산지의 작황이 회복되고 공급이 늘어나면서 선물 가격이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코코아를 대량으로 장기 계약해 사용하는 국내 제과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최근 원가 상승세가 둔화됐고 증권가에서도 올해부터는 수익성 개선이 점차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국내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코코아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두바이 쫀득쿠키 열풍이 영향을 준 건데 특정 디저트가 큰 인기를 끌면서 코코아 파우더 수요가 단기간에 몰렸고요. 또 환율 부담까지 겹치면서 일부 제품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대기업은 장기 계약 구조로 변동성을 흡수할 수 있지만 카페나 소규모 제과점은 소량 단기 구매에 의존하다 보니 이런 수급 불안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같은 원료를 쓰고 있지만 체감 환경은 전혀 다른 셈인데요. 이 흐름은 소비 현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편의점 업계는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관련 상품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 흥미로운 건 초콜릿 그 자체보단 캐릭터 IP를 활용한 굿즈 세트가 더 강한 반응을 얻고 있는 점입니다. 헬로키티나 포켓몬, 스누피 같은 캐릭터와 결합한 키링과 텀블러 파우치 세트가 빠르게 완판되면서 발렌타인데이가 초콜릿을 주는 날이라기보단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날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초콜릿은 하나의 매개체일 뿐 실제 소비는 굿즈에 쏠리는 구조가 만들어진 건데요. 이처럼 이번 설렌타인 초콜릿 선물은 조금 줄어들진 몰라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과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인바운드 소비 관련 업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자 완화 조치와 한중 관계 원만한 회복 흐름이 이어지면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한국이 주요 여행 목적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대 25만 명 이상이 방문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여의도 증권가 역시 수혜 업종 찾기에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설렌타인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먼저 편의점 업종, 그중에서도 BGF 리테일입니다. 이번 시즌 핵심 키워드가 두바이 디저트와 캐릭터 IP 굿즈죠. BGF 리테일은 두바이 디저트 시리즈를 비교적 빠르게 선보이면서 트렌드를 선점했고요. 또 메타몽이나 브롤스타즈 같은 IP 제휴 상품도 판매 호조를 보이며 객단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매출은 9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점포 효율화 전략과 퀵커머스 확대, 배달 서비스 강화 같은 구조 개선이 함께 작동하면서 단순 이벤트성 매출이 아니라 체질 개선 흐름이 겹쳤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차별화 상품 효과가 기존 전보다 성장률을 끌어올렸다고 평가하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신세계인데 최근 외국인 관광객 소비는 면세점보다 백화점 채널로 이동하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 결제가 이루어지는 백화점 채널에서의 체감 구매력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신세계의 경우 지난해 외국인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본점 리뉴얼 효과까지 겹치면서 인바운드 소비 확대의 수혜가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설 연휴와 발렌타인데이 그리고 춘절 특수까지 겹치는 이번 시즌은 백화점 업종에도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설렌타인 국내 소비와 인바운드 소비 그리고 트렌드 디저트와 캐릭터 IP 전략이 한꺼번에 겹친 복합 소비 시즌인데요. 어떤 기업이 이번 설렌타인의 특수를 최대로 누려서 수혜를 볼 수 있는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연휴 끝나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